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현관에 신발을 이렇게들 두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 집의 기운을 닫히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현관으로 한번 가보세요. 혹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신발이 놓여져 있다면 얼른 바꾸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그 집으로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여 이곳은 항상 청결해야 하며 막힘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신발을 잘못 둠으로써 스스로 그 집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네, 현관은 마치 여러분의 코와 입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곳이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곳으로 좋지 않은 공기만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발을 잘 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신발은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이렇게 두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신발을 항상 이렇게들 두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풍수를 잘 모르는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렇게들 두라고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절에 가보신 분들은 스님들이 선돌 위에 신발을 어떻게 벗어두고 계시는지 몇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네, 절대 한쪽으로 벗어두는 경우가 없어요. 네, 무조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벗어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심리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신발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벗어두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삽니다. 하지만 항상 한쪽, 즉 구석으로 신발을 벗어두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자신감이 결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의 신발이라면 무조건 가운데 두셔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신발은 항상 한 방향을 보도록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발을 사러 가셨을 때 신발들이 한 방향으로 진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는 무의식의 단정함과 질서를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습관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보는 일상의 전경이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신발이 한 방향이 아니라면 항상 수정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물론 이는 신발장 역시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신발장을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는 신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정돈을 하는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 또 단정한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 번째로, 신발장의 신발은 반드시 어른의 신발부터 위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실 때 아무 것이나 빈칸에 넣고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집안에 질서가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식탁이나 소파의 상석에 자식이 앉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네, 항상 가장 위에서부터 집안의 어른들의 신발부터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를 습관처럼 가족분들이 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절대 그 가정의 화목은 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지킨 가정들은 절대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없게 되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 역시 없게 됩니다. 네, 나는 어른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집안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매일 그 사람의 무의식에 새겨지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절대 자녀의 신발이 아버지의 신발, 어머니의 신발장 윗칸에 자리하는 일 없도록 만드십시오. 네 번째로, 신발장 안에 못 신는 구멍난 신발 꼭 치우십시오. 여러분, 신발장에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못 신을 신발을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오래되어 폐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신발을 아까워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신발장에 생기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네, 생기는 절대 사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신발장에서 생성된 그 죽음의 기운은 모두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고 말이죠. 네,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할 거예요. 그깟 신발 좀 대강 둔다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죽은 식물을 두는 것은 망하자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오래되어 변질된 못 먹을 음식을 두게 되면 여기에서 나온 그 오염이 냉장고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 이런 것을 풍수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현관의 신발장은 그 집의 번영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에 생기는 없고 사기만 가득하다면 그 집은 절대 뭘 해도 잘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신발장 안에는 꼭 신발만 두십시오.
간혹 신발장 안에 신발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이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버려야 할 것들, 쓰지 않는 것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기, 즉 죽음의 기운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아주 단정함과 청결함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발장에서 이런 느낌이 나면 여러분은 항상 뭘 하든 막힘이 없이 잘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 신발장에 아무 것이나 넣어 보관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6번째로, 여러분, 버릴 신발은 항상 끈을 풀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발은 그 사람의 번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여 누구는 신발 하나를 수십 년간 신발값보다 더 비싼 비용을 들여 수선하고 또 고쳐서 신으셨다고도 하죠. 네, 이것은 버리는 건 역시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신발을 함부로들 버리고들 계십니다. 여러분, 신발은 항상 신발끈을 풀어서 내다 버리는 거예요. 혹 신발끈이 없다면 밑창, 즉 바닥을 떼서 내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얻어야 할 운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7번째로, 여러분, 신발장 안에 절대 신발을 겹쳐 보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장은 칸마다 하나의 신발을 두셔야 하고, 그리고 한 줄에 여러 신발을 넣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곳에서는 모두 한 방향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간혹 신발 2개를 서로 겹쳐 두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가정은 절대 원활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 당사자는 항상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삶,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신발을 구겨서 보관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간혹 긴 부츠를 구겨서 보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한 눕혀서 다 펴서 보관하시도록 하세요. 8번째로, 신발장에서는 항상 좋은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실 창가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그 집에는 항상 번영운이 따르고, 또 화장실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그 집에서는 항상 재물복이 마르지 않으며, 그리고 현관에서 좋은 향기가 나면 절대 그 집에는 불행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어디에나 대문 주변에 항상 좋은 향기가 나는 꽃들을 심어 두셨던 거예요. 네, 지금은 그 대문이 바로 현관입니다. 물론 현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신발이며, 또 현관에 좋지 않은 향이 나도록 만드는 것은 무조건 신발장일 수밖에 없어요. 하여 신발장 안에 반드시 좋은 향기 제제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오염된 냄새로 가득한 그런 신발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